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채용 담당을 하고 있는 김정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저희 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인데요. 챕터 1에서는 기관 소개,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채용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리 후생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저희가 국내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서 해운 금융 시장은 급속도로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모태 기업인 한국해양보증보험을 시작으로 한국선박해양을 출범을 함으로써 국내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할 수 있는 배경이 완성되었고 2018년 7월에 진흥공사가 설립됨으로써 19년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의 미션 및 비전입니다. 미션은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를 그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은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차례대로 미래해양금융 견인,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강화, 해운정보 싱크탱크로 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영 실현을 전략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운 경제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이는 인재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책임과 전문성, 존중과 협업, 도전과 혁신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공사 임직원이 모두 참여해서 설문을 통해 만들어낸 인재상으로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본부 41센터 7부서로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사기획,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및 선사별 전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올해 채용 인원은 현재는 공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퇴직자라든지 정년환자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확정되는 2분기에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치를 보시면 18년도부터 꾸준히 2자릿수 이상으로 채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채용을 진행을 해서 청년분들의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2분기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채용 공고를 통해서 자세한 모집 요강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직무는 저희는 6급 일반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공통으로 뽑은 다음에 약 2달간의 OJT를 거쳐서 개별 직무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서를 배치하고 있으며 공사는 부산에 있는 본점 소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사는 별도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된다고 해도 부산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무 소개입니다. NCS상 공사는 경영회계 사무의 카테고리로 해서 경영기획, 경영평가, 그리고 해운항만 지원사업 운영을 3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서 CFA, FRM, 세무사, 보험계리사, 국내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나무사에 한해서 일부 우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격증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자료가 되고 있으며 지원서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을 해야지 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점 기준일은 공고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모두 주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비서권 대학 졸업,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해서 우대사항 및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사 지원부터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결격 사유 조회 및 신체 검사, 최종 발표인데요. 뒷장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사 지원 파트입니다. 일단 공통 응시 자격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학력 등 일체의 별도 제한이 없으며 학위 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는 남녀 불문, 학력 불문 모두가 다 지원 가능하다는 걸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 연도의 채용 공고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격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경력도 무관하며 단 어학 능력만
충족을 한다면 어느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익 700점 이상인데요. 토익 700점에 준하는 스피킹 점수, 탭스로 쳤을 때는 550점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6급 120점 상당, 오픽 같은 경우에는 IM2 이상, 이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그 고시점 지오점 KR 사이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성적을 등록을 한다면 저희 공고문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만료가 되더라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지원 전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입사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인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모든 전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서 작성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질문이 직업교육은 무엇인가요? 보험번호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 이런 자주 질문을 했었던 내역에 대한 답변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수가 많기도 하고 배정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블라인드 채용 관련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빨간색 보드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횟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점수 차감이 마이너스 3점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점이라는 뜻은 사실은 소수점 단위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3점은 상당히 큰 포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본인이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사실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입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동료라든지 선배를 통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배 사항을 최소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채용 예정 인원의 50배수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고득점자 순으로 다음 배수로 다음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합격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중 지원 분야와 유관한 교육 과정을 말하고,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외에 이수한 외부 교육 중에 16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최대 5개까지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이 본인과 강점을 낼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은 교육사항은 20%,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사는 80점 해서 총 합 100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기 및 면접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단계인 인성검사, 스페일, 그 다음에 직업기초능력평가, NCS, 그리고 직무수행능력평가 중에 전공시험, 그리고 시사금융상식,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패스 페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정합성이 떨어져서 탈락할 위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신껏 작성을 부탁드리겠고, NCS 같은 경우는 10단계의 과목 중에 저희 공사가 중요시하는 5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채용 공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올해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시되어 있는 재무관리, 경영학, 경제학, 법학, 통계학, 그리고 재무에서 본인이 강점을 낼 수 있는 전공시험을 택 1해서 시험을 치는 구조이고요. 시사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공사가 선박금융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테스트 정도의 난이도인 금융상식을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비중은 NCS 40%, 전공은 30, 시사 30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총 2회로서 1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무 면접인데 PT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정한 상황이라든지 기사를 드리고 그걸 본인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풀어낸 것을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화 면접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반드시 얼마나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거기에 평가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이라고도 하는데요. 임원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꽈락 점수가 40점이기 때문에 그 점도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채용 절차였고요. 복리후생 파트로 넘어갔는데요. 사실 복리후생은 저희 현존에 있는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거의 대소이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사도 아직 업력이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그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현재도
다른 복리 후생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술 말씀드리면 상조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을 지원을 하고 사복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복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점 서재지가 저희가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제공은 아니지만 본점 서재지와 거리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될 수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그리고 주택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복리후생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채용 전형만 채용이 아니라 사실은 면접을 왔을 때도 건물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도 옆에 있는 선배 사원 분들이 모두 본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늦추지 말았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괄식형 인간이 되자 이 내용은 사실 매년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많게는 수천 단위 그리고 몇백 명 단위의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원서가 좀 더 강점을 내려면 너무 밑단의 중요한 내용을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에 자신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서술을 하고 지원서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공사 채용 설명회였고요. 혹시나 그 질의응답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하실 때는 마이크가 가까이 가면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직무 순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순환보직은 저희가 한 인사에 배치가 됐을 때 인사 업무만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2년을 주기로 해서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게 저희 핵심 취지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순환보직을 진행을 하고 본인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니즈 파악을 한 다음에 당시에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걸 비추어서 반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본인의 그 CDP가 너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관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없으면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